집행법 중요 테마 중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배우는 거지. 민사집행에서 목소리는 들리는 거죠. 지금 목소리는 보전 처분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것을 민사집행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과목으로 배우는 거죠. 강제집행은 자기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냐 비금전 채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금전 채권 속에서 지금 우리가 크게 부동산에 대한 집행, 그다음에 동산에 대한 집행, 이런 것 등을 해나가는 거고, 동산 속에서 본래 우리가 민법적인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지금 채권에 대한 집행도 여기서는 동산에 대한 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 주로 보려는 거는 우리가 추심명령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산에 대한 집행 중에 제5장이 동산집행에 대한 것 중에 유체동산이고, 그러니까 옆번호 12로 나가는 게, 그 유체동산은 이제 우리가 채무자의 어떤 나름대로 재산적 가치 있는 동산에 대해서, 이게 민법상의 동산이고, 집행법에서 동산은 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죠. 그래서 이제 쭉 동산에 대한 집행은 저번 때 얘기도 했지만 채무자한테 심정적인 타격은 상당히 주는 집행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몸에 지니고 내지는 집안에 들여놓고 쓰는 것에 대한 집행이니까. 근데 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실제 집행관이 집행을 하거든. 집행관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관이 점유를 자기한테 가져다가 매각 절차를 밟아서 채권자한테 배당으로 그 만족,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유체동산 집행이 그냥 채무자 집 속에서 그대로 놔둔 채 약간 밀행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아는 사람만 가서 집행에 매각 절차인 경매 절차에 참가하니까 이게 약간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큰 그 금액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재도구 정도의 경우라면 큰 그 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그렇게 문제가 막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하여튼 약간 밀행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집행법 책 보면 나와. 그건 집행관이 하는 거지. 유체동산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본다면 제일 가벼운 어떤 사실적인 이 집행관의 점유 이전에 따른 매각이니까 그런 점에서 집행관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려는 건 이제 채권 집행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옛날 시절에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옆번호 12-16 봐봐. 유체동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이 채권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개념으로 채권인데, 여기서는 동산이니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인데, 옆번호 12-16 보면 옛날 시절에 보면 그런 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거기 각주 19번 그러니까 그 집행법 195조의 10호에 보면 금은과 같은 값비싼 물건으로 만든 도장이나 문패 이런 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그 다음에 그 195조 5호는 옛날 시절에 보면 고기잡이 도구 어망, 이건 막 기본적인 생존 삶에 관한 거니까 이런 거 압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6호는 전문직 종사자 등의 제복 뭐 이런 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네. 8호는 그냥 우리가 상정할 수 있죠. 위패, 영정, 묘비 이런 거 어떤 그거는
조상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뭐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3호가 의미 있는 거야. 3호가 사실은 195조에 3호 같은 경우를 보면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확보를 해주려고 이런 규정을 둔 거야. 그러니까 옆번호 12-16의 민사집행법 195조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중에 나머지는 무슨 물건 이런 건데 조금 웃긴, 지금으로 보면 막 웃긴 것도 좀 있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다른 거는 약간은 그렇지만 보면서 아 물건이다 싶은데 3호가 얼마를 못하게 했냐면 그 3호의 옆에 내가 약식으로 설명 써놓은 부분 봐봐.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금지 물건으로 한 것이다. 이를 185만 원, 1개월간의 생활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는 185만 원. 다만 법 246조 1항 8호에 따라 246조 채권에 대해서 다시 가서 보면 8호에 가서 보면 압류금지 채권에서 8호에 가면 뒤에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금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월급 2분의 1 압류할 수 없다. 여기 압류금지 채권 부분서 가면 좀 이따 나오는데 아니면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월급 2분의 1 이상은 압류 못한다. 왜? 생계에 관련되니까. 근데 월급이라는 게 통장으로 들어오잖아. 보통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통장으로 들어온 이상은 금전적으로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에 액수지 그게 월급이냐 뭐냐는 속성이 없어져 버려. 다시 그럼 한번 보자. 뒤에 가서 채권에 관한 경우는 압류금지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보자. 압류금지 채권 어딘가 비슷하게 있을 거야. 옆번호 13-22 13-22 가보면 압류금지 채권 조문의 246조 1항에 보면 4호에 보면 급료 같은 거 월급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가 금지된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2분의 1이냐 아니냐 뭐 그건 정확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상식 비슷하게 월급은 다 뺏어갈 수는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지금 보니까 2분의 1이네. 퇴직금도 2분의 1, 5호에 보면 안 되게 돼 있네.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보통 통장으로 준다면 다른 금액적인 어떤 통장에 있는 금액과 합쳐져 버리니까 자칫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 채권자 측에서 어느 단계에서 다 뺏어가려고 하냐면 월급인 채로는 2분의 1밖에 못 뺏으니까 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후에 뺏어가려고 한다고.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되는 거야. 월급이라는 속성이 통장에 들어오면 딴 돈하고 합쳐지잖아. 거기서 1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이런 말할 수는 있겠지. 자기 통장에 예를 들어 잔고가 20만 원 있다가 월급이 100만 원 들어오니까 120만 원이 잔고가 있지만 그중에 100만 원이라는 게 월급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말할 수 있지만 월급이라는 속성은 없어지고 그 통장에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바뀌어. 이해하겠어? 그렇잖아. 우리 통장 잔고는 은행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예금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0%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월급을 2분의 1밖에 못하도록 한 취지를 이렇게 해서 넘어서 버리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어. 종전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아까 그거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야. 월급은 공식적으로는 2분의 1 이상은 못 뺏어가는데 통장에 들어오면 희석되니까 8호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에 했다. 그리고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이게 뭐 어떤 생활비조에 해당하는 거지. 다만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가 있으면 185만 원
해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생계비가 일부 압류되지 않은 게 있으면 185만 원 다 아니고 거기서 빼서 압류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다시 또 이쪽에 와서 보면 물건으로 금전 이제 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집에 장롱에 돈으로 갖고 있으면 의 경우에 12-16에 있어서 195조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3호에 보면 뒤에서 압류 금지하는 채권으로 185만 원 정도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185만 원까지는 생계비로 한 달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뒤에서 채권으로 185만 원이 확보되고 있다면 굳이 여기는 더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연결돼 있어. 185만 원을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가 한 달이면 지금 생계를 유지하려면 한 18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185만 원은 맞춰주겠다. 이런 게 요 문구에서 계산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거야. 왜 빼냐 뭐 이런 거 언뜻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빼갈 수 있는 것을 채권자가 빼갈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제한하냐면 185만 원이라는 한 달간 필요한 생계비. 다만 지금 이 책 쓸 때는 185만 원인데 또 시행령 조금 물가가 올라서 어떤지는 모르는데 매번 또 바뀌면 조금 뭐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도 지금 추가로는 못 찾아봤는데 아마 시행령 어디 찾아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을 거야. 요 쓸 때는 185만 원이었네. 그지? 이해되지? 이게 좀 재밌어. 다시 돌아와서 동산에서는 유체동산에서는 이런 정도만 설명하고 저번 때 설명했을 때 정신적 타격이 큰 집행 방법이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예를 하나 든 게 그 12-15 앞 페이지 가서 보면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이제 빚을 졌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봐봐. 안과의원이니까 뭐 레이저 강사선기기 이거 가서 채권자가 덜컥 집행할 수 있겠어? 2번 뭐에 걸려? 전문직 종사자에게 6호 사유로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가 문제되는데 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가잖아. 그런 게 고가니까 그거라도 집행해서 압류하고 경매 붙여서 받고 싶을 텐데 어떨 건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전문직 종사자로서 안과 의사가 그 레이저 뭐 시술하는 기계 이런 게 필요한 거냐? 종사자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이냐? 6호에 뭐 이런 거 내가 앞에다 하나 써놨네. 한번 읽어봐. 그런 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상당히 의료기기는 고가니까 어떻게 본다면 유체동산 채권의 집행으로서 의미가 가치적으로는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해피령은 안과의사니까 그게 치명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의료 그 의사로서 병원 의원을 운영 못하게 할 게 아니라면 그거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